자, 네. 이제 린치핀의 7대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린치핀의 7대 과제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린치핀의 7대 과제는 첫 번째,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근, 두 번째, 데일리, 위클리, 그리고 세 번째 DB, 프로스펙팅 관리철, 네 번째 상담 자료 점검, 워게임, 다섯 번째 상담 화법 점검, 워게임, 여섯 번째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1, 3, 12, 그리고 일곱 번째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금융 세일즈 영업직의 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근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업을 꾸려나감에 있어서의 근태, 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님은? 필수적인 거? 선희님은요? 네. 출근 다 같이 했을 때 느껴 네.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재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영업 쪽은 자유롭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대답들을 해주셨는데, 린치핀에서의 출근은 어떤 거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는 일이죠.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실하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만 출근합니다. 화, 목이요. 이유는 원래 영업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클라이언트 만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문화에 있는 분들도 클라이언트 만나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를 관리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일의 본질이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페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고 프로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얘기는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출근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프로잖아요, 프로. 그리고 프리랜서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내 치킨집을 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판도 내가 달아봤고요. 여러분들 프로필 배너 다 만드셨잖아요. 간판도 내가 만들었고, 사진도 내가 찍었고, 그 외에 나만의 어떤 레시피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상담 자료, 상담 화법,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을 녹여서 내가 내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화요일, 목요일만 열어요. 월화수목 금이 다 뭔가 가게문 오픈하는 시간이 달라요. 월요일은 일요일날 푹 쉬었으니까 좀 일찍 열어야지. 월요일날 숨 마셨으니까 화요일은 좀 늦게 열어야지. 수요일은 그냥 쉬어야지. 목요일은 안 열어야지. 금요일은 그래도 주말 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열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치킨집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할 가치도 없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근은 당연한 거. 다만 린치핀은 귀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그런 문화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아까 재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의 자율성 되게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의미 없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팅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던가 집에 가서 쉬어라 이거예요. 에너지를 쌓아라. 그게 전 진짜 자율성이죠. 근데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출근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밑에 나오는 바로 데일리 위클리죠.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출근을 그냥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시에 계약을 받아야 돼요. 200만 원짜리. 그럼 그 사람이 출근을 안 할까요? 제가 내일 예를 들어서 태풍 때문에 다 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린치피는 내일 출근 안 한다. 태풍 때문에 위험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일 10시에 계약을 200만 원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청약서를 안 뽑았어.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목숨 걸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출근을 당연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근을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내가 출근을 하는 사람은 할 게 있어서 출근을 하는 거고,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출근 안 해도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할 일이 그렇게 없는데 우리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 우리 일을 왜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기본급을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 나가야만 페이를 받고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해봐도요. 출근을 해야 고객들한테 데일리를 보낼 수 있겠죠? 출근을 해야 고객들 걸 설계할 수 있겠죠? 출근을 해야 미팅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죠? 출근을 해야 TA를 할 수 있겠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출근을 해야만 뭔가를 배울 수 있잖아요. 출근을 해야 교육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출근을 해야만 내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 출근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게 전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를요,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건 영업직이니까 라고만 생각하면은 성장하기 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왕 우리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은 김선이라는 가게를 연 거고, 진현영이라는 가게를 연 거고, 임재연이라는 가게를 전 오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일이 좋은 이유는 실제로 인풋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만 무한대로 있다라면 안 돼도 계속해서 도전해서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일의 가장 큰 사업 포인트예요. 우리가 만약에 위촉할 때마다 1,0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2억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1,000만 원 내고 위촉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은 위촉하기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은. 노력과 시간,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노력과 시간만 투자하면은 몇 번이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출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영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 각자의 이름을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걸고 각자 소중한 사람들 혹은 각자한테 문의가 온 많은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플랜을 준비했을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출근을 해야죠. 나한테 고객은 수백 명일 수 있겠지만 고객들한테 관리자는 딱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관리자가 제대로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중구난방으로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면 너무 미안하지 않은 거, 전 너무 미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할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상담을 할 때 저는 아직도 상담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넌 할 수 있다. 네가 오늘 이 사람 설득 못하면 넌 그 사람한테 정말 완전한 민폐를 끼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김민준. 이라고 얘기를 진짜 해요. 무슨 뮤지컬 배우 마냥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받잖아요. 재무설계든 보험이든. 맞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은 그나마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TA나 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재테크, 재무설계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날 거절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나마 본인이 가장 믿음직했던 나한테 상담을 받은 건데 거절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은 언제 또 이런 상담을 받을까요? 본인이 아프게 되거나 정말 그게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럼 저는 제가 상담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을 못했으면 이 사람한테 저는 위기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 번에 우리는 다 생방송이잖아요. 리허설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제가 연습해보라 그랬죠. 이렇게 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이거는 리허설이에요. 틀려도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객 앞에서 한 번이라도 버벅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나오겠어요? 고객이 뭘 물어봤는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1분 정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괜찮아요. 고객을 만났을 때는 생방송이에요. 완전한 리얼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AP 할 때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AP는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꿈에 그리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내가 이 사람 딱 한 번만 보면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처럼 나가야 돼요. 그럼 대충 하고 나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말 꿈이면 다 하고 나가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이 사람이랑 어떤 얘기를 나눌까? 당연히 고민을 하고 나가겠죠. 우리는 AP 할 때마다 당연히 그런 고민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AP 한번 잘하고 상담 한번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린치핀의 구조에서 30만 원짜리 변액 종신을 20년 납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를 잘해가지고. 그럼 2시간, 3시간 동안 내가 얼마를 번 거예요? 30만 원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그게 미니멈 테이블의 수수료니까. 450만 원을 번 거예요. 3시간 동안. 시급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어요. 의사도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의사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인데 그 한 번의 생방송 기회에서 왜 집중을 못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쏟아내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잡세미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한 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전 5시간, 6시간 어제도 5시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는데 출근을 고민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죠. 물론 합리적인 저도 사람이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려해 드릴 수 있죠. 그거야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내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일에 대한 생각, 우리 일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전 그게 출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연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에 내가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그 사업을 유지할까요? 의미가 없죠. 네. 재밌으세요, 형님? 네. 자. 그래서 출근은 굉장히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출근이 안 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해도 출근이 안 되면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했을 때의 루틴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6시 20분 기상, 6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 샤워랑 출근 준비. 그리고 7시에 회사 출근을 하죠. 이게 제가 신입 때 썼던 거예요. 7시에 회사 출근해요. 그래서 출근 완료하고 인사랑 업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데일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신문 읽기를 수행을 했어요. 신입일 때. 그럼 저는 맨날 출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근을 해서 고객들한테 내가 출근했다라는 거 안부 인사 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문 읽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신문 읽은 거에서 또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또 캡처 해가지고 자료 만들어야 되고 할 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객과의 미팅이 아니어도 내가 출근을 했을 때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면 돼요? 신입이니까. 출근하시면요. 데일리부터 보내세요. 이제 데일리 얘기할 건데 데일리부터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자료들 빨리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들 AP 자료 없죠? 없죠? 신문 스크랩북 없죠? 상담 자료 없죠? 보장 통계 자료 없죠? 그런 것들 린치핀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전에는 이거를 다 여러분들 직접 만들었어야 됐어요. 자료 준비하는 기간만 신입이 들어와서 2년 동안 알아서 했어야 됐다고요. 저는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니까요. 3년 차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린치핀은 어때요? 다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할 게 왜 없어요? 신입인데 너무 많죠. 옆에 사람들, 선배들이 뭐 하나 보세요. 뭐 하지? 이 사람은 뭐 하지? 이 사람은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매개체 자체가 출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하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업의 기본, 그거는 근태, 그건 출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일리 위클리. 7대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데일리 위클리가. 제가 아까 우리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그렇죠. 처음에 만나서 명함 한 장 주고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상담할 거는 보장 분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본인의 소개. 그래서 AP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2시간 동안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과 두 번째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저는 주말까지 뭘 보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내가 출근했습니다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예요. 데일리 고객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데일리가 뭐냐면 정의를 해드릴게요. 월화수목금 클라이언트한테 내 기고객들 뿐만이 아니라 가만 고객들, 내 지인들, 내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내는 게 원래 데일리예요. 다 보내는 게. 제가 지금 거의 800 몇 명 데일리를 보내거든요. 800 몇 명을 데일리를 보내요. 고객이 그만큼 많으니까. 근데 데일리 보내서 저를 차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다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계약은 또 유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전화하면 받아. 카톡만 차단한 거예요. 네. 근데 뭔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데일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스스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데일리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데일리만으로도 강의를 1시간을 보통 하는데 시간 관계상 쭉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보세요. 이따가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XYZ 시장 나누기. 자,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데일리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죠. 근데 클라이언트들한테 나는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내가 치킨집을 오픈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이 있어요. 내가 치킨집 오늘 오픈했다. 오늘은 양념치킨이 기가 막히게 맛있을 거다라고 보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게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우리 일은 이게 엄청 극대화되는 일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정말로 안 해본 고객 관리가 없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강의를 들어도 내가 다 해본 고객 관리예요. 뭘 들어도. 전 고객 관리를 정말 다 해봤어요. 택배 보내기, 자필, 꽃다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보기, 건강검진권, 심지어는 www. 제 개명 전 이름 김지웅.com을 치면 복지몰이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꽤나 큰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제 그때 고객이 300명이었거든요. 그 복지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펜션, 호텔 막 이런 거 예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반값이었어요. 그런 걸 제가 제 돈 주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한테 주소도 쉽잖아요. www.김지웅.com인데 제발 가입하라고, 얼마 안 걸린다고, 가입하면 이런 혜택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내내 보냈어요. 300명한테. 제 복지몰에 몇 명 가입했을까요? 40명 가입하더라고요. 네. 딱 10% 조금 넘게.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제가 정의할게요. 진짜 좋은 고객 관리가 뭐냐면요. 내 고객이 1000명, 10,000명이어도 할 수 있는 고객 관리. 그게 제일 좋은 고객 관리예요. 1년차 때는 열심히 한다고 내 고객들한테 다 자필 편지 써서 보내주다가 2년차, 3년차 돼서 바빠지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1년차 때 그 편지 받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초심이 잃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1명일 때나 1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똑같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고객 관리가 제일 좋은 고객 관리예요. 고객 관리 중에 가장 좋은 고객 관리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맨날 고객들과의 컨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월화수목금. 한 달에 한 번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줘야 돼요. 매일매일. 응?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나아가서 월화수목금 보내잖아요.
요즘엔 카톡 기능 중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프로필 바뀐 사람들이 나와. 카톡에. 그쵸? 프로필 바뀐 사람들이 나오죠. 전 그 사람들한테 다 말 걸어요. 프로필 바뀌었네? 뭐, 셀카가 바뀌었어요? 되게 이쁘다. 셀카 되게 잘 찍었네. 어제 놀러 갔어요. 어디야, 여기? 항상 말 걸어요. 저는 지금 고객 관리를 딱 그렇게 해요. 1362, 데일리, 위클리, 그리고 말 걸기. 제가 유지율이 11년 동안요, 97% 밑으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영업을 잘하고 뭐고 막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유지율을 11년 동안 97% 밑으로 단 한 번도 안 떨궜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했던 방법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0분 정도 기사 썼지. 심지어 린치핀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올려주잖아요. 이미 양식이 다 나와 있어. 그거 베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신문 내용이나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응? 그거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고객들한테 보내는데 100명이어도 고객이 100명이어도 한 2분 걸리나? 되게 빨리 보낼 수 있어요. 10명씩 끊어가지고 아니면 프로그램 쓰시던가. 응?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800명한테 보내잖아요. 답장이 오겠죠? 100명한테 답장이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답장이 올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뭐 힘차게 보내세요. 우리 일이 좋은 게 세상에 어떤 직업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고 시작하겠어요. 제 운이 계속 좋아지는 느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일이 정말 그래서 가치 있어요. 다만 뭘 했을 때? 내가 먼저 데일리를 보냈을 때. 자, 이런 게 데일리예요. 그리고 위클리는 뭐냐면요, 주말에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도 보냈는데 뭘 보내시면 되죠? 제가 주말에 일요일마다 뭐 보내줘요? 주간 투자 브리핑 올려주죠. 그거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거는 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세계 경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좀 다른 분야로서도 니즈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아침에 데일리 보내주는 거,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전 개인적으로 일요일이 더 좋고요. 위클리 보내는 시간도 저는 되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사람들이 보통 뭐 지인들 만나거나 뭐 커피 한잔 하거나 뭐 밥 먹거나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집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시간일 거라고 예상되는 시간에만 저는 사실 보내줘요. 뭐 15시라든가 16시라든가. 왜냐하면 그때가 밥 먹고 가장 루즈할 때야. 그때 제가 카톡이 딱 와요. 그러면은 경제에 대한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내 관리자분이 맨날 보내주는 건데 이 사람 맨날 이렇게 보내줘. 야, 그래? 본인의 관리자랑은 다르니까 임팩트를 또 남겨서 거기서 제가 소개받은 것도 수두룩해요. 제가 소개 영업으로만, DB 영업도 많이 했지만 소개 영업으로만 11년 동안 MDRT를 몇 번을 했어요. 네? 제가 고객이 800명이면요, 1000명이면요, 제 지인은 40명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깊고 좁아요. 지금은 정말 핸드폰 번호 많지만 1000명 중에 제 지인이 40명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 960명이 다 DB고 다 소개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소개 영업에 대해서도 알려주겠지만 그렇게 나랑 모르던 사람들을 정말 만족시키고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데일리 위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데일리 위클리 월화수목금 아침에 출근하시면 중요한 업무 끝내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얘기하라 그랬죠? 두 번째. 내일 아침에 다 여러분들 데일리를 올리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지고. 이게 두 번째예요. 내일 출근하시면 대화방에 데일리 다 올리세요. 네. 세 분 다. 다 데일리를 꼭 올리세요. 네. 제 미션입니다. 자, 위클리는 제가 보내드리는 거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데일리 방법이 많은데 신문기사 형식으로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업체를 활용해요. 저는. 업체. 카드 뉴스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업체를 활용해요. 6개월에 뭐 10만 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업체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보내요. 네. 그게 저는 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일요일날 주간 투자 브리핑은
작성해가지고 같이 공유해드리고. 이걸 제가 11년을 했어요. 그래서 전 소개받을 때 다 어떤 식으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소개자한테. 아, 현영이가 저 뭐 어떻게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1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한테 아침 인사를 보내주는 분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성실해. 이렇게 소개를 해줬대요. 이거에서 오는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한 이유는 뭐예요? 데일리를 그냥 보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데일리 보내려면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데일리를 보내려면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고객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이 데일리가 길고 나머지는 짧으니까 데일리를 보내려면요, 고객 정리부터 하셔야 돼. 이게 뭐냐?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제가 우리 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핸드폰 번호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고객이 됐어요. 내 고객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검은 별 하나를 붙여요.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다 뭐 동그라미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검은 별 하나 붙이고 진현영. 그리고 옆에다가 특징을 써요. 뭐 예를 들어 직업이라던가 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특징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검은 별 하나를 붙여요. 그리고 펀드를 관리해줘야 되는 변액 고객들 있죠? 그런 분들은 검은 별, 진현영, 그 다음에 특징 쓰고 뒤에 동그라미인데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붙여요, 저는. 그래서 보여드리면, 아우, 카톡에 무슨 또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검은 별을 붙이니까 검은 별만 다 뜨죠. 정말 카톡은요, 우리 영업인들한테 이거 없으면 영업 못해. 도대체 문자만 있던 땐 영업을 어떻게 했을까? 예, 너무 편하죠?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고객들이. 이렇게.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 고객이면 즐겨찾기 해놔야죠. 즐겨찾기. 왜냐면 이걸 해놔야 데일리를 보낼 때 전달로 보내잖아요. 카카오톡 전달 기능으로. 데일리 문구가 있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전달 누르고 10명씩 끊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요. 프로그램 쓰지 않는 이상. 근데 고객 수가 한 300명까지는 10명 프로그램 아예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작업으로도 충분히 5분, 10분 안에 다 보내요. 예. 이게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이 즐겨찾기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따로 고객 표기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카톡에서 그거 다 찾아가지고 보낼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내 고객들 몇 명이지 체크할 때도 검은 별 하나만 치면 다 뜨잖아요. 내 변액 고객들 누구누구지? 동그라미 검은 색깔 하나만 치면 다 떠요. 그 사람들한테만 변액 보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했는데 내 고객은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TA 했는데 만약에 DB예요. TA 했어요. 혹은 상담을 했는데 내 고객이 안 됐어요. 데일리 안 보내요? 2년이 됐잖아요. 데일리 보내야지. 그래서 DBTA 할 때 항상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난대. 그러면 전 꼭 데일리 보내주겠다는 말은 해요. 아, 그러면 안 만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선희님. 그쵸? 앞으로 살다 보면 필요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더 멋지게 성장을 해 나갈 거고 더 열심히 클라이언트 분들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월화수목금 요즘에 신문 읽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바쁘시니까. 월화수목금 헤드라인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무료 서비스고요. 그냥 시사상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받아만 보셔도 좋은데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내일부터 제가 데일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뭐라고 저장하냐면 하얀 별 진현영이라고 저장해놔요. 그러면 하얀 별 표시를 이모티콘 딱 치잖아요. 카카오톡에. 그럼 그런 식으로 데일리 보내는 분만 또 싹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데일리 보내다 보면 그 중에 마침 나랑 상담할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 알고 보니까 연금을 준비해놨네. 나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맨날 연락을 했던 나한테 당연히 연락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런 게 영업이에요.
그냥 사냥꾼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농사꾼처럼 하셔야 돼요.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 일 시작할 때, 야, 너 일 시작하면 내가 계약 하나 먼저 할게. 이런 사람들이 계약 안 해요.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들. 이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상담이 들어가서 계약하게 된 사례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영업이에요. 절대 예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고객은 요렇게, 변액 고객은 요렇게, 가만 고객은 요렇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검은 별, 뭐 흰색 별 2개를 한다던가 앞에다가 뭐 흰색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다이아몬드를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을 쭉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거 미션이에요. 핸드폰 번호를 원래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영업인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영업 잘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영업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갖겠다라는 거기도 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업적으로만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2 부류밖에 없어요. 내 고객, 내 고객이 될 사람. 전 정말 그렇게 나눠요. 영업적으로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당연히 나눠야죠. 자, 이거는요, 우리 전화번호부 목록 있죠? 내 연락처. 그것도 이렇게 바꿔놓고요. 카카오톡도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저는 되게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전화번호부를 바꿨는데 카카오톡이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바꿔놔요, 결국엔. 그런 꼼꼼함도 중요하고 집요함도 중요해요. 플러스 알파로 따로 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프로스펙팅 관리처리 나오는데, 엑셀 파일로 린치핀 버전의 프로스펙팅 관리처리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고객을 다 기입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서 얘기할 건데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어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등록을 해놨는지. 그래서 데일리를 보내려면 기본이 뭐다? 내 전화번호부 목록부터 영업인처럼 바꿔놔라.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고 나서 이런 거 안 되고 나서 영업을 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영업이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오잖아요. 일단 들어봐요. 7대 가제를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봐. 7대 가제를 안 한다. 그럼 그냥 가라 그래요. 영업을 할 자격도 없는데 와서 영업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데일리가 어떤 의미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일리를 왜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첫 번째.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금 체크. 여러분들, 우리는 계약을 해요. 3개월 뒤에 고객이 실효나 해지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고객이 납입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수가 뜨잖아요. 내가 받은 수수료를 그대로 뱉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다르긴 한데 오늘 배우셨죠? 배우셨죠? 이상훈 부장한테?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납입을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유지율도 안 좋아질 테니까. 오는 거죠. 그럼 고객이 납입을 안 하는 거는 사업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아니에요? 리스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담당 설계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했어요. 언제 또 연락이 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왜? 리스크니까. 계약을 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납입을 잘하다가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가지고 출금을 못했어요. 그때 딱 설계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선임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 설계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지금 확인해보니까 출금이 안 되셔가지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렇죠. 이 사람 뭐야?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진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됐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영업인들이 방심해야 되는 날은 어제밖에 없어요. 이미 지나온 날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고객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루하루 마음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 고객이에요. 내 고객이 되는 순간 친구도 그냥 고객일 뿐이라고요. 그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 고객으로서의 감정이.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영업인들이고 그게 프로고. 자, 데일리를 맨날 보내면 수금 체크가 너무나도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자, 계약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납입을 안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기분 나쁘죠. 아,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 근데 내가 맨날 데일리와 위클리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고객이 읽고 안 읽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딱히. 그걸 고객이 다 읽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안 읽어요. 고객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 그 정도는 읽겠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왔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세일즈 잘하는 거는 마치 연애를 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서로 약간의 호감이 있어요. 고객이 됐다라는 건 호감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호감이 아닌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맨날 밤 9시에 퇴근하고 전화를 해요. 그렇게 3개월을 전화를 했어요. 항상 9시만 되면 전화가 왔어. 근데 어느 날 9시가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럼 그 여자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죠? 무슨 일 있나? 혹시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지? 3개월 내내 9시만 되면 전화가 왔는데 그 궁금하고 걱정되는 감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전화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또 안 받아. 그럼 더 그 마음이 증폭이 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영업은 굉장히 심리적인 게 커요. 당연히. 제가 항상 하는 말, Sales is science. 영업은 과학이다. 영업은 우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업은 100% 과학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월화수목금 주말까지 제가 주말까지 위클리 보내는 이유는 난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주말에는 이 사람들 쉬겠지. 난 안 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소개를 안 해주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모든 게 다 디테일이 들어간다니까요. 결국에 프로는 디테일 차이예요. 디테일 차이. 진짜 중요해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결정짓는 거는 디테일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디테일. 스티븐 잡스가요. 애플 컴퓨터를 만드는데요. 외형은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뚜껑 열지도 않는 그 안을 디자인했다니까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 자, 그런데 내가 맨날 데일리를 보내요. 그 사람이 읽든 안 읽든 온 건 알고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선임님, 제가 월화수목금 그리고 주말까지 매일매일 좋은 정보 보내드리면서 약속 다 지켰는데 어떻게 저랑 한 약속을 안 지키실 수 있어요? 왜 지금 출금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그냥 전화하자마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맞다. 그거 죄송해요. 보통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근데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선임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뇌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맞잖아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솔직히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응? 계약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무슨 널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얘기도 막 이렇게 해놓고선 그렇게 돌변한다라는 게. 명심하세요. 우리 일에서 롱런하고 성공하는 방법은요. 기고객들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기고객들은요. 내 가족같이 관리해주세요. 진짜. 그리고 저는 7대3 파레토 뭐 이런 것도 썼어요. 내가 번 돈의 30%는 저는 고객들한테 꼭 썼어요. 꼭 썼어요. 꼭.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소개를 다 받았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까지 100을 노력을 하면 보통 계약하고 나서 이 기고객 관리를 한 20밖에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멍청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소개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지사항 미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개자의 영향력이 들어간, 예를 들어서 내가 현영이가 내 고객인데 현영이랑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산다면 얼마 주고 살까? 그러니까 무슨 뭐 20만 원 주고 사겠다 막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25만 원 주고도 사겠다. 왜? 만나면 바로 상담은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ROI가 되니까, 내 멘탈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고객 관리를 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까지 100을 노력하며 기고객 관리는 항상 200을 노력해 주세요. 근데 200을 노력하는데 오히려 쉽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내 기고객이 됐잖아요.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기도 훨씬 더 쉬워졌고요. 나랑 신뢰가 쌓이니까 같이 밥을 먹기도 더 쉬워졌어요. 근데 왜 안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고객 관리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7대 과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데일리와 위클리를 했을 때 수금 체크를 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고객이 뭔가 놓쳤을 때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 딱 잡아줄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절판. 여러분들 절판이 뭔지 알아요? 신입분들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 절판이 뭐냐면 어떤 특정 달에 보험료가 오른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달에 암 진단금이라는 게 사라진대. 그럼 그 전에 사라지기 전에 많이 판매를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마트를 가요. 마트. 응? 마트를 갔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요. 갈치구이. 자, 이제는 갈치라는 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갈치래. 그럼 갈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막 갈치를 살걸요? 그쵸? 이게 절판이에요. 우리 보험인들은요, 절판을 어떤 특정 달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매달 이슈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험 산업이 진짜 왜 좋은지 알아요? 정말 보험 산업은 너무 좋은 산업이에요. 평생 직장이라고요. 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현영님 보험 좋아했어요? 근데 보험 있죠? 재현님 마찬가지죠? 보험 좋아해? 그러면은 보험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2030 세대는 보험 좋아한다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웃긴 건 보험을 싫어하는데도 보험이 있어.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종말이 끝이 와요. 근데 보험은요, 내가 싫거나 좋거나가 상관이 없어.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싫어도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팽배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이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자, 절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일리를 맨날 같은 양식으로 보내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 쓰고 못 쓰고 못 쓰고 못 쓰고 할 수 있는 거 쓰고 내용 쓰고 딱 링크 보내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30번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꽃 표시 같은 것도 이모티콘 달고 긴급 공지 이거 정말로 꼭 읽어보세요. 제발 시간 내서 1분만 제발 1분만 꼭 읽어보세요. 이런 문구를 위에다가 전 무조건 써요. 그리고 밑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절판 메시지를 딱 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조가 되어 있어. 평소에 데일리 안 읽던 사람도 읽어요. 근데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해.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해요. 데일리를 안 보내다가 갑자기 이런 절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유, 장사하는구나. 근데 데일리를 맨날 보내다가 이렇게 절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장사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이게 중요한 정보고 이슈 정보라서 나한테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업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판을 매달 해요. 매달 초에, 매달 말에. 근데 진짜 매달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또 GA잖아요. 각 회사마다 상품 이슈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머리 있는 사람한테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런 걸 제가 다 알려드렸을 때. 그 일머리를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야 돼. 그래야 MDRT, COT까지 가는 거예요. COT? 일머리 발휘해도 COT는 솔직히 좀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억대 연봉은 진짜 우습게 간다니까요. 억대 연봉이 여러분들 린치핀에서 높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제가 알려주는 것만 그대로 일단 수행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영업적인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장담해요, 진짜. 그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해보셔야 돼요. 데일리 그럼 누구누구한테 보낼까? 자, 제가 설명하는 모든 건요, 다 고객이 한 명이 생겼을 때부터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도 그렇고 위클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프로스펙팅 관리처도 그렇고 한 명일 때부터 무조건 하세요. 한 명일 때부터. 그런데 고객 숫자가 좀 천천히 늘잖아요. 그럼 나 데일리 언제 100명 보내? 핸드폰 목록 제가 왜 다 정리하라 그랬을까요?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데일리 그냥 뚝 보내버려. 그럼 신고당해요. 그게 아니라 문구를 만드세요. 현영아, 잘 지냈어? 나 민준인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금융권에 취업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러이러한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경제신문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근데 신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을 내 주변 지인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무료 서비스로 내가 이런 것들을 월화수목금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투자 브리핑까지 보내주고 있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편하게 받아봐. 라고 다 인사말을 보내주고 보내야지. 그냥 뜬금없이 딱 보내버리면 차단 와요. 에? 제발 머리를 쓰라고요. 인사말을 보내줘요. 내 모든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저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저랑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그냥 보냈을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영업인인데? 영업인 마인드인데 그게? 자, 근데 그렇게 다 100명한테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그리고 각각의 내용도 조금씩은 바꿔주는 성의가 필요하죠. 어차피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에? 다른 일반 사무직에 비하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해피콜 하나라도 들어오면 뭐야. 몇백만 원 버는데 그게 우리 일인데. 에? 존댓말 할 사람한테는 존댓말 하고 반말로 할 사람한테는 반말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씩 넣어주고 좀 단체 메시지의 느낌 안 나게 이 정도의 성의는 제발 보이라는 거예요. 추석 인사도 보내라니까 아주 그냥 다 단체 문자로 해가지고 보내고 그게 뭐예요 진짜. 아직도 저는 몇백 명 클라이언트한테 다 이름 써가지고 따로따로 보내는데 전 아직도 그런 성의를 보이는데 응? 아무런 노력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시잖아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이 업계는 정말 미친 듯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딱 100명한테 보내요. 그러면 피드백이 어떨 것 같아요? 한 5명 정도가 그래 고마워 보내줘 이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한테 보내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5명 정도. 그럼 안 보내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냥 번호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좋은 서비스를 준다는데 좋은 정보를 주겠다는데 받아보지도 않고 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왜 알고 지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인데? 그리고 나머지 90명은요. 답장이 없어요. 그럼 보내면 돼. 한 일주일 정도 보내보세요. 그러다가 저번에 답장 없다 그랬는데 막상 받아보면 어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루만 해도 데일리 보내는 사람을 수백 명 늘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몇십 몇백 명씩 늘렸어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추석 때, 크리스마스 때, 설날 때, 어린이날에, 뭐 때, 뭐 가정의 달에, 뭐 연말에, 연초에. 그럴 때 안부 인사하면서 또 데일리 늘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데일리 쫙쫙쫙쫙 보내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해피콜이 와요. 야, 선이야, 너 태아보험도 해? 현영아, 너 혹시 연금 같은 것도 하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와요. 제가 이렇게 고객을 한 80명 정도 모집했어요. 네.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 진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 자, 절판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수금 체크하기 용이하다. 두 번째 절판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일리 맨 처음 보냈을 때. 출근. 여러분들. 고객이요. 맨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한테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전자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고객한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맨날 나 출근했을 때 저 출근했어요. 저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웃기죠? 응? 데일리 보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오전에 데일리를 보냄으로써 성실함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밑에다가 이런 문구 정도 쓸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 절 믿어주신 클라이언트님들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 정직하게 하루, 도움 드릴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김선희 업무 시작합니다. 오늘 진현영 업무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데일리에다가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멋있어요? 응? 그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보고 이 사람 오늘도 일 시작했네? 야, 내 관리자가 일 시작했구나. 믿음이 가요. 심지어 저는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되게 중요한 게 제 고객들은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좀 그런데. 자, 제 고객들은요. 월요일, 목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는 제가 고객들의 전화만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 고객들은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월, 목은 제가 이제 직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그냥 편하게 연락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목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 김민준의 경제와 놀자를 운영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클라이언트님이 문의하시는 전화만 제가 해결을 해드린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셔라. 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일한 지 1개월 차에 만들어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 고객 정말 많겠죠? 11년 동안 그 시간에 단 한 명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고객들은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엄청난 아이디어를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심심하면 고객한테 이제 편하게 전화하죠. 선희님, 김민준의 경제와 놀자 시간인데 오늘따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러면서 안부 TA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전화하는 것도 아니라 첫 멘트가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멘트를 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이게. 진짜 이게 영업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데일리를 보냄으로써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소개받기가 쉬워요. 데일리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죠. 소개받기가 왜 쉽냐면요. 제 모든 고객들은요. 제가 어떻게 소개 영업으로만 11년 동안 억대 연봉을 계속했을까? 소개가 그렇게 어떻게 잘 나오지? 소개도 과학이거든요. 소개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자, 맨날 데일리를 보내요. 그래서 제 고객들은 제가 상담 끝날 때마다 항상 상담 과정에서도 항상 저한테 소개해줘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시켜요. 그리고 데일리를 보내요. 그렇게 뭐 6개월, 1년 정도 제가 관리한 고객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월 말에 소개를 해달라는 문구를 정말 정성껏 간결하게 만들어서 모든 고객들한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존댓말 버전, 반말 버전 해가지고 전 다 보내요. 그때 제가 COT 했어요. 다 보내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소개를 해줘요. 한 두세 명 정도? 왜? 저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베네핏을 준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고객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한테 소개해주면 제가 신세계 상품권 드린다. 뭐 기타 등등의 뭐 더 많이 소개해주면 저는 지부장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넌 철원 지부장이야? 넌 부산 지부장이야? 넌 목포 지부장이야? 넌 광주 지부장이야? 넌 서울 지부장이야? 넌 서울에서 어디 지부장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역 지부장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사주면서 상품권도 주고 서로 경쟁시켰어요. 야, 철원 지부장이 이번에 1등인데 꼴찌는 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넌 지부장에서 그냥 나가. 이런 식으로 민망도 주고. 그렇게 저는 키맨 관리를 했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죠, 제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우리 본부원 누가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제가 다 해본 거야, 이미. 그만큼 열심히 영업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소개를 받기가 너무 쉬워졌는데 그런 식으로 데일리 맨날 보내줬던 고객들이니까 소개를 다 보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두세 명이 연락이 와요. 만나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내 고객이 100명이 아니라 103명이 됐죠. 그 103명이면은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3명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소개 안 시켜준 97명한테 다음 달에 또 보내요. 저번 달에 소개를 안 시켜주셔서 밥을 굶었다.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예. 막 좀 친한 사람은 전화로 아 배고파 막 이러면서 전화하자마자 아 배고파 밥 먹었어? 뭐 형님 왜 식사 안 하셨어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너가 소개 안 해줘가지고. 그럼 막 2명씩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영업만 해도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또 있겠죠. 이 시스템은 지금도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면 리더의 역할이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떠나서 조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린치핀에서 이런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정말 이건 가족한테 해주고 싶을 정도의 강의인 거니까. 그래서 소개받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맨날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데일리를 참 보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실제 제 사례고요. 아마 우리 본부원들은 신입분들 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오래됐죠.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당시에 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제 친구는 군인이었고요. 그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교사였어요. 그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상담을 했는데 계약은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분의 아버님이 은행장이었어요. 9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재테크와 자산 관리를 자기 아버님한테 맡긴다고 저한테 계약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제가 데일리만 한 8년을 보냈어요. 8년을 진짜. 답장이 8년 동안 읽기는 일은 사라져. 근데 한 번도 답장이 안 왔어요. 8년 동안. 근데 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김땡희 님이세요. 지금 유튜브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 김땡땡 님이신데요. 8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 다른 분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태아보험 그걸 저한테 문의한 것도 아니라 내가 이미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잘 가입했는지 봐달래. 8년 동안 데일리를 보내서 정말 성실하신 것 같다고 대부분 1, 2년 안에 그만두는데 그리고 데일리 보냈을 때 소개도 어떻게 시켜주냐면 그냥 내가 데일리 보낸 거 쫙 소개시켜줄 사람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돼요. 성실한 거 증명돼 버리잖아요. 아무튼 그거 점검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진짜 제가 태아보험만 준비해 갔을까요? 바리바리 들고 갔어요. 태아 재테크 플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완전 저한테 반하게 만들었죠. 4시간 동안 상담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 태아보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제가 이런 스토리면 얘기도 안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아버님을 만나게 됐어요. 은행장 아버님.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첫째 딸, 그분이 첫째 딸이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막내는 아들이었어요. 현역 군인이었고 아버님, 어머님 5대1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정말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주식엔 제가 거의 모르는 게 없다고요. 아버님이 궁금한 거 진짜 질문을 농담이 아니고 100개 정도 받았어요. 4시간 상담하면서. 그거를 제가 다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가 생겨서 각각 종신보험 30만 원 20년 날씩 다 하셨어요. 당시에 마음 든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버님의 고향 후배를 소개받았는데 건물주예요. 종신 150만 원짜리 했어요.
그리고 상속 플랜 100만 원짜리 또 했어요. 그 첫째 달에 남편분이 인천 지역에서 태권도 무슨 협회 무슨 간부예요.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또 그런 것도 잘해요.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 그런 것들도 영업할 때는 꽤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미나 해가지고 종신보험 60만 원짜리 4개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분의 대학교 동기가 에어바운스 체육 업체를 운영한 또 대표님이야. 15분 만에 진짜 딱 가가지고 15분 딱 상담했는데 어디다 설명하면 되냐? 100만 원짜리 마음 드는 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의 가족분들 계약을 또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데일리를 8년 동안 꾸준하게 보낸 그걸로 연결이 돼서, 물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 1억을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일리 보내셔야 돼요. 영업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장에 이 사람한테 계약이 나올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내 중심에 있는 마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 봐가면서 선생님은 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잡세미나 때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누구는 못할 것 같으니까 대충 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벌 받아요. 맞잖아요. 우리 영업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를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를 하늘이 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제가 예상을 했을까요? 8년 동안 데일리 답장 한 번도 없던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덕분에 COT도 했어요. 그 COT를 한 것 중에 일부가 아주 큰 운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 정말로 평생 가져갈 커리어도 덕분에 쌓을 수 있었죠. 제가 데일리 보내지 않았다라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한테 계약 안 할 사람이고 아버님이 은행장이니까 데일리 안 보냈다라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명심하세요. 정말 세상은요, 내가 한 만큼 내 마음의 가치만큼 돌아와요. 이건 진리예요. 제가 유일하게 믿는 게 카르마예요. 제 종교가 없거든요. 카르마는 믿어요. 카르마가 뭐냐면, 인생은 사람의 삶은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다, 그대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돌아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고 정직하고 양심 있게 운영하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데일리 하나만으로도. 옆에 누구 강의하나 보네. 네. 지환이 강의하나 보네. 자, 데일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DB 영업 위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인 영업이라든가 지인을 통한 소개 영업을 아예 또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아주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정리를 해요. 제가 미션 드렸잖아요. 핸드폰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제가 드린 미션, 데일리 이런 것들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하니까, 저는 제 성격 아시죠? 전 다 확인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 들으시고 우리 하려고 하시는 거 제대로 해보셔야죠. 자, 이거는 내 핸드폰 목록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이거예요. X, Y, Z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명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X 누구누구, Y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네 X 있죠, X. 얘네들. X가 누구냐면 만나서 바로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 친구들. 좀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많이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 해도 그냥 상담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계약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다 X예요. Y는 뭐냐면요,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수준의 관계인데, 내가 보험 얘기하거나 뭐 이런 상담 얘기하려면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몇 번은 좀 해야 돼요. 밥을 먹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금 친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Y예요. Z는 어떤 경조사 때나 볼 수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100명의 전화번호부 목록이 있어요. X가 몇 명이에요? 이건 통계야, 통계. X가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4-5명. 정확해요. 진짜 4-5명이에요. 누구든 다. X가 막 20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친구에 약간 미쳐 사는 사람들. 네. Y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사람들. 10명? 아, 진짜 정확하게 통계대로 말씀하신다. 나머지 한 60명이 Z예요. 맞죠? 그쵸? 자, 누구든 다 이럴 거예요. 누구든 다 이래요. 한 65명 정도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완전 삽질합니다. 정말. 자, X에 집중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Y, Z 만날 바에야 X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X에 집중해서 X가 만약에 뭐 계약을 안 해, 계약을 해? 이런 걸 떠나가지고 X를 만나서 X한테 소개를 받아서 X-Y 플러스를 만드세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딥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아예 그냥 만나지 마세요. 만날 필요도 없어. 얘네들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이 친구들은요. Y는 동선이 겹치면은 가끔씩 한 번씩 만나면 그건 괜찮아. 근데 Z, 그럼 이게 또 궁금하죠? 아니, 대표님, YZ가 대다수인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데일리만 보내라니까요. 데일리만 보내시면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자, Z를 만나서 Y로 만드는데 1년이 걸려요. Y를 X로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아주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럴 바에야 차라리 X 만나서 소개받거나 DB부터죠. 그렇다고 이 절대 다수인 YZ를 그냥 방치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문구 이쁘게 만들어서 데일리 보내게끔 하라고. 그리고 데일리만 보내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갑자기 Z한테 문의가 와. 저 진짜 그런 적 많았어요. 고향 친구인데 한 20년 연락을 안 했어요. 데일리만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갑자기 문의가 오더라고. 야, 민준아, 너 하는 일 뭐야? 아, 나 연금이랑 뭐 상속도 하고. 아, 그래? 아, 우리 부모님 상속 필요한데 너 혹시 상담 한번 해줄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해서 100만 원짜리 계약 받고 소개받고. 그냥 이거는 뭐냐면요. 데일리만 보내다 보면요.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이 사람들한테 데일리 보냈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데일리만 꾸준하게 보내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보내다 보면 문의가 와서 한 번에 X가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X가 돼요.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친해져서 X- 소개받고. 그래서 X를 위주로 만나면서 소개를 많이 받으시고 YZ는 데일리로만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입 때는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시간을 쪼개서 쓰지 않으면 하루에 제 업무를 다 소화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 많아지잖아요? 그럼 문의에 대한 답변도 해줘야 돼. 보험금 청구도 도와줘야 돼. 소개받으러 가야 돼. DB, TA 해야 돼. 계약하러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객들 보험금 청구 절대 안 해줘요. 저는 그거 왜 해주는지 솔직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도 소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고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로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하지?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아요. 본부원들한테. 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XYZ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와, 미치겠어. 진짜 YZ 맨날 만나러 가. 만나가지고 얘기도 못 끝내고 지 돈만 쓰고 와요. 네?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영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와, 벌써 4시 10분이네요. 이거는
20분이면 끝나요, 이제. 자, DB 프로스펙팅 관리철.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DB를 쓰시잖아요.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기고객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가망 고객은 우리 사업계획서에 다 쓰잖아요. 그걸로 대체하시면 돼요. 사실 전 따로 만들지만 너무 업무가 많아지실까봐. DB 프로스펙팅 관리처에는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통계. 여러분들의 영업 자신감은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영업하는 사람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불안하면 영업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영업이 되지. 자신감은 통계에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통계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지인 소개 영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통계를 내요? 소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DB 영업을 메인으로 하잖아요. 린치핀의 매출의 80% 이상이 다 DB에서 정말 우리는 말도 안 되게 DB를 잘 쓰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었을까? 통계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DB를 계속 쓰시다 보면 10개의 콜 포메이션 DB를 썼을 때 몇 명을 만나게 되고 몇 명 정도 계약이 나온다는 게 나중에 통계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영업인의 불안감을 없애줘요. 영업인이 그만두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만두는 이유는요. 불안해서야. 내가 누구 만날지, 만나서 계약이 나올지 이런 게 너무 불안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10개를 썼을 때 TA가 몇 개가 잡히는지, TA가 몇 개가 잡혔는데 거기서 노쇼가 몇 명이 나오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나중에 100개를 썼어요. TA에서 미팅까지 가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미팅에서 계약까지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화법 점검과 화법 연습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TA는 정말 되게 안 잡혀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클로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럼 그 사람은 대면해가지고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고치면 돼요? TA 스크립트를 재점검하고 TA 하는 방법을 좀 재점검해서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죠. DB도 무한 ASDB 제가 이따 말씀드렸잖아요. 무한 ASDB가 있어요. 아, 그때 없으셨나? 10개를 사면은 실제 미팅 5개가 될 때까지 100개든 1000개든 AS를 해주는 DB가 있어요. 린치핀에. 콜 포메이션 DB가. 그런 것들로 TA 연습을 그냥 계속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게 린치핀에. 근데 그걸 하려면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내가 10개를 샀을 때 400만 원을 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다다음 달에 1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빚을 갚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통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치의 3배수를 인풋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린치핀의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예요. 그걸 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고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마스터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억대 연봉급으로 한 번만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정말 사망할 때까지 연봉이 억대 연봉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본인만 나태해지지 않는다라면.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돈을 벌다 보면 본인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 나태해지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초심 어떻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타고나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 어떻게 또 잡냐면 모든 거를 다 기준선을 둬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상담 5시간 정말 풀파워로 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안 힘들까요? 이렇게 강의를 오래 하고 있는데.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시간의 최저 시급. 그리고 내가 상담을 정말 3시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계약의 수수료. 그럼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는데도 초심을 잃는다? 프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11년 동안 어떻게 정말
하루를 25시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그게 바로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리여서 꼭 만드셔야 되고요. 양식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다 공유해드린 게 있어요. 각 매니저들한테 달라 그러면 됩니다. 린치핀 양식이 있습니다. 자, 고객관리철. 이거는 뭐냐면요.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여러분들 꼭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요. 고객의 이름, 고객의 계약 내용, 언제 뭘 가입하셨는지, 그 고객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팩트 받을 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것저것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좀 최대한 다 기입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입을 해두는 게 바로 고객관리처리예요. 내가 고객한테 어떤 얘기했고 어떤 선물 줬는지까지도 다 기입하세요. 제 명언이 있어요. 고객과의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접점에서 흔적을 남겨라. 저는 고객이랑 안부전화 하고 나서도 그 안부전화의 내용이 뭐였는지 꼭 메시지로 남겨줘요. 전 이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군인 고객이었는데 저한테 상담을 받고 바로 파병을 가셨어요. 2년을. 외국으로. 파병을 가셨다어요. 파병을. 자, 근데 이 고객님이요. 피곤했는지 저랑 미팅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코피를 팍 흘렸어요. 카페에서 상담하다가.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 고객님이랑 미팅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고객님이랑 어떤 얘기 했는지를 쭉 제 고객관리처리에 적었어요. 거기에 이 고객이 코피 흘린 것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때 동안 파병가 있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볼 수 있겠냐고. 내 계약 내용도 궁금하고 조금 더 필요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지행이라는 곳에 계시거든요.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전 항상 뭐 하냐면 기고객 리뷰하러 가기 전에 제가 그 고객이랑 마지막에 어떤 얘기 했는지 그걸 제가 고객관리처에 다 적어 놓잖아요.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조땡땡 고객님을 검색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딱 봤는데 3년 전에 코피를 빡 흘렸다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약국에 가서 철분 있죠. 철분을 2통을 딱 샀어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자마자 철분 딱 드리면서 마지막에 저랑 미팅할 때 코피 흘리셔서 걱정을 그동안 3년 내내 했다. 그래서 제가 철분을 가지고 왔다. 철분 드시고 좀 더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했어요. 바로 고객님이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겠다고 서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데 3년 전에 그 고객이 코피 흘린 것까지 기억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고객과의 흔적 남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응급실에 갔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선임님, 재현님, 현영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응급실 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가 있나요? 너무 급해요. 지금 10분 안에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고객 관리 처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냥 바로 해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고객한테 정말 욕먹고 완전 무책임하고 능력 없고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고객한테도 참 미안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관리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딱 찾아가지고 일단 전화하자마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김선이 딱 치겠죠. 그럼 가입 내용 다 뜨잖아요. 그거대로 여러분들 뭐 보관해야 되냐면 가입 제안서 무조건 보관하세요. 가입 제안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무조건 보관하세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가입 제안서 무조건 보관하세요. 가입 제안서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뭐 가입했는지 보고 가입 제안서를 봐가지고 내용 검토해가지고 바로 피드백 줘버려요. 가입 제안서 그냥 딱딱딱 보내면서 빨간색 네모 박스 쳐가지고 속에 막 나와요. 진짜. 왜냐면요. 완전히 우리는 골든타임에서 그 사람 살린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객 이름이 안 바뀌어 있고 고객 관리처리 작성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못해요. 한두 명일 땐 하죠. 나중에 100명, 200명인데 이게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명, 200명일 때 만들어야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절대 못하니까. 한 명일 때부터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루틴을 신계약을 창출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루틴을 그날 뭐 기점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면 전 이렇게 했어요. 고객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 카톡에 보내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데일리 만들죠. 고객한테 보내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객 관리처 리스트 업. 그거 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야. 자꾸 이게 늘어나는 재미가. 그리고 가입 제안서 다시 다운받아서 폴더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이렇게 정리해놨다라는 것도 알려줘요. 어필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어필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제 컴퓨터 오시면은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고, 완전한 성장 성공 루틴 습관이에요. 진짜로. 자, 그래서 프로스펙팅 관리 처리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나머지 4번, 5번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요거는 뭐냐면요.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인데 여러분들 상담 나가시기 전에 꼭 내 상담이 정말 최적의 상담인지를 잘하는 선배나 지점장, 매니저 저한테 확인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현영님이 상담하는 사람이 오늘 간호사를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간호사를 상담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본부원이 이렇게 많은데 간호사 상담한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간호사 상담한 사람한테 간호사의 특징, 간호사가 뭐가 중요한지, 간호사의 근무 시간별 급여라든가 간호사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나가면 상담이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소방관을 상담을 해요. 그럼 소방관은 나중에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가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자료가 최적의 자료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연금 얘기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나왔잖아요. 연금 얘기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요만큼 있는데 린치핀에서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해서 가면은 그거 체크한 것만으로 자료 몇 개를 더 보여줘서 연금이라는 계약을 체결해낼 수도 있잖아요.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거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린치핀에 공유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누가 마다해요. 당연히 다 알려주지. 정말 시간이 없을 때만 뭐 좀 나중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누구라도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 친절하게.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응? 자, 상담 나가시기 전에요. 내가 지금 준비한 상담은 그냥 최적의 상담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인식을 그냥 무조건 하세요. 꼭 더 잘하는 사람한테 워게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조인워킹 요청하시거나 저한테 상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워게임을 해줘요. 조인워킹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뭐 내일 모레 조인워킹 저도 나가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워게임을 반드시 해줘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계약률이 진짜 한 2배, 3배 높아져요. 네. 괜히 여기서 매니저하고 괜히 여기서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관심법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고민을. 그러니까 먼저 와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물어보고 먼저 와서 궁금한 것들 해결하고 그런 적극성과 수용성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데일리, 위클리 보내는 거랑 이거를 같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궁극의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 억대 연봉을 못 버는 사람을 진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100% 과학입니다. 1361을 했을 때 억대 연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 관리 방법인데 자 1, 3, 6, 12라는 게 있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뭘 해라? 리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DB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콜포메이션 DB를 20개를 인풋을 해서 이 중에 3명이 고객이 됐어요. 6명을 상담해서 3명이 고객이 됐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자, 이게 이제 1월이고 이게 12월이라고 볼게요. 이게 2023년 1월이고 이게 2022년 12월이에요. 계산이 편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월에 100만 원으로 DB 20개를 인풋해서 6명을 상담했어요. 그러면 12월에 6명 만난 거죠. 맞죠? 1차 상담, 2차 상담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 숫자로 따질게요. 그래서 3명을 계약을 했어요. 자, 2023년도 1월에도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개 사가지고 몇 명을 만났어요? 똑같은 통계로 6명을 만났어요. 계약자가 아니라 6명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계약한 사람 3명을 리뷰해야 돼요. 그러면 1월에는 9명을 만날 수 있어요. 맞죠? 2월 달에는 어때요? 똑같이 계약 체결을 위해서 DB 100만 원을 인풋해서 6명을 만났어요. 1월 달에 계약한 사람 3명 있어요. 리뷰해줘야 되니까. 그쵸? 또 9명을 만났어요. 자, 3월이 됐어요. 6명 계약하러 만났죠? 2월 달에 계약한 사람 3명 있죠? 12월 달에 계약한 사람 3개월 리뷰해줘야죠. 이렇게. 그럼 몇 명 만나요? 12명 만나죠? 자, 6월 됐어요. 6명 만나죠? 5월 달에 계약한 사람 3명 만나요. 그리고 3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 3명 만나고요. 6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 3명 만나요. 그럼 몇 명이에요? 9, 6, 15명이죠? 12차월이 됐어요. 6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 3명, 3개월 전에 3명, 1개월 전에 3명, 12개월 전에 3명, 그리고 6명 또 만나요. 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그럼 18명 만날 수 있죠? 완성이 됐어요. 계속 이제 18명씩 만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성실하게 하신다면요. MDRT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해요. 완벽한 고객 관리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1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한 번씩 더 복습으로 들은 내용을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럼 해지할 위험도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유지시켜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인의 마인드인데요. 만약에 고객이 해지를 했어요. 본인이 그냥 약속을 어긴 거죠. 손해를 봤어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봤대요. 손해를. 현영님한테 막 얘기해요. 현영아, 너 때문에 나 1,000만 원 손해봤다. 나 너무 마음 아파.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없죠. 그럼 영업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왜 미안해요? 전 고객한테 화를 낼 것 같은데. 제가 응. 그런 고객 입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고객 입장에서 미안해요?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변액을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쭝얼대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본인이 해지해놓고 해지한 것금 타령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마디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약속 어긴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20년 납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추가 납입하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고객이 어긴 거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왜 미안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야 돼요. 너 어떻게 나랑 내가 데일리도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정말 너 목 터져라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 계약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냐. 나 너 너무 화가 난다. 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고객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저는. 너 이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신뢰 이런 거 너 어떻게 이거 보상해 줄 거냐고. 소개 3명 해달라고. 그럼 소개해주고. 그런 당당함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업인들이? 영업인들이 왜 의리해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인데? 우리는 무조건 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그 갑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화법이든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361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관리는요. 데일리, 위클리 보내기, 1362 하기. 이게 끝이에요. 그거 외에 정말 VIP들이 있다라면, 키맨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선물도 보내주시고 따로 또 관계성도 쌓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고객 관리는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리뷰 가서 뭐 하지? 무슨 얘기 하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내 기고객이니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1개월 때는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그 계약 사항에 대한 리뷰를 해줘야죠. 그러면서 소개 요청해야죠. 그리고 3개월, 6개월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식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배당 성장 ETF라든가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화법이. 보험과 관련된 거 말고 그 외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스토리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관계성 형성하고 소개받고요. 그리고 이 1년 됐을 때는요. 추가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돼요. 절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 뭐 운전자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 치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12개월 리뷰를 하러 만났어요. 카라멜 같은 걸 좀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맛있는 카라멜, 외국 거, 초콜릿 같은 거. 한번 먹어보라 그래요.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먹어봐. 그러면 그거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잘 못 먹어요. 그러면은 치아 어디가 안 좋은 거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그 달달한 걸 안 좋아한다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커피 한잔 하는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혹시 치아 어디 좀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치아 AP 또 할 수 있어요. 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은 진짜로. 근데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출근 안 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과제는요. 모든 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다 맞물리는 거다. 삼라만상이 다 겹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 선순환시켜줘야 돼요. 한 달에 막 50명, 60명 만나면은 더 잘 되는 건데 적어도 한 달에 진짜로 진짜 일에 대한 미팅 20번 이걸 하잖아요. 영업적인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억대 연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맨 처음 같이 일할 때 제 동기가 230명이 있었거든요. 다 장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꼴찌. 얼마나 영업을 못했냐면 한 1년에 고객을 2명을 유치했어요. 1년에. 근데 안 그만두고 계속 버텨서 지금도 그 회사에 있더라고요. 저랑 동기니까 2달 전에 만났어요. 5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뭔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재능이 없었으니까 5년 차까지는 자기 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는데 6년 차부터 지금 이제 11년 차 걔도 됐죠. 저랑 동기니까 MDRT를 걔가 5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7명을 관리하는 팀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죠. 걔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서도 이제 물어봤어요. 좀 띄워주려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230명 중에 1등이었고 걔는 꼴등이었어요. 띄워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알려줬던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찾았는데 이거를 계속 해오던 루틴이 있으니까 활동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MDRT를 했는데 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제 잡세미나 때 얘기한 건데 그 친구가 소득이 많이 없었던 5년이 날린 시간일까요? 아니겠죠. 그때 그 친구는 포기했으면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일반 중견, 중소기업에 분명히 취업했을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버텨서 그 친구가 이제 1억 미만의 연봉을 받을 확률은 0%예요.
앞으로 평생. 본인이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네. 너무나도 이거는 자명하게 후자가 훨씬 더 이긴 승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1362 선순환 소개 요청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주차 수금 체크. 오늘 교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금 체크가 안 되면 고객이 진짜 실수로 납입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납입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객이. 정말 까먹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잡아주는 게 우리 관리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심플해요. 2주차에 4주차예요. 내 고객들이고 이 고객들이 납입이 안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봐요? 조직도 피해를 보지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내가 피해를 봐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자꾸 납입을 잘 안 하는 고객들은요. 1년 안에 해지나 실효를 할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습관이에요. 따끔하게 혼도 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강조도 하고 이래야 고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가입했다고 무조건 끝까지 잘 납입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지평가에서 빠지기 전까지. 물론 유지평가에서 빠져도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리스트에서 빠지죠. 이제. 그 정도 관리를 해줬으면 이젠 본인이 직접 해야겠죠. 고객이. 네. 그래서 2주차, 4주차의 수금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원수사 전산 있죠. 들어가서 내 고객들 리스트 다 뽑아가지고 보면 돼요. 수금 됐나 안 됐나. 수금 됐나 안 됐나. 근데 그거를 보통 명규 총무랑 제가 또 매니저들이 다 종합을 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거는 원수사 반영이 아니라 IIMS 반영이라서 조금 늦거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영된 사람들을 원수사에서 다시 찾아보셔야 돼. 그건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야 같이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가입한 지, 그러니까 내가 모집한 지 6개월이 안 된 계약은 심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봐요.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 규제들이 또 있어요. 각 회사별로. 그런 거에 적용되시면 안 되죠. 네. 물론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만든 사람한테나 페널티가 적용되긴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해야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치킨집 오픈했는데 내 단골들 2주차, 4주차에 잘 지내고 계신지 연락드리면서 요번에 양념치킨 굉장히 제가 잘 튀겨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에서는. 자, 여기까지. 출근, 데일리, 위클리, DB 프로스펙팅,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선순환 소개 요청 1312 시스템, 1362 시스템, 이사주차 수금 체크까지. 린치핀의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영업인의 기본이자 마인드, 린치핀의 7대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영업인들이 보부상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보부상이 뭐냐면요. 옛날에 마트나 이런 게 없을 때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따리 장수 있죠. 보따리에다가 물건 많이 막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동동구름이 뭐 참빗 이런 것도 담고 뭐 그 외 고무신도 담고 집신도 담고 이렇게 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똑똑똑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부상 마인드를 좀 배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보부상이 어떤 마을에 갔어요. 똑똑똑 기와집 문을 두들겼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 남자는 일을 나갔고 안에 이제 그 사모님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물건을 쫙 깔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귀한 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동동구름이 이제 이런 걸 사고 싶겠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못 사.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참빗 같은 거 있잖아요. 필요한데 싼 거. 그런 거 하나라도 진짜 1원이라도 받고 팔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시간이 된다면 운전자 보험 하나 받으러 부산, 제주도 왜 못 가요? 아, 지금 태풍 때문에 못 가죠. 네, 농담. 자, 갈 수 있죠. 당연히 영업인이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라도 물건을 팔고 오면 그 집이 내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마을에 갔을 때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아, 만화님, 저번에 참비 팔았던 김아무개입니다 하면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때 또 물건을 쫙 깔았을 때 동동구름이를 사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고객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린치핀의 7대가제, 영업인의 마인드,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직 나이가 젊지만 영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람의 인생 완전히 180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마인드 교육으로 또 갈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지점장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린치핀의 교육을 한 4시간 정도 이제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오늘 제가 A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시간 동안 강화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2시간 동안 린치핀의 7대가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미션들, 반드시 해나가야 될 과제들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영업인이고, 영업인은 영업인의 마인드를 갖는 거, 영업인의 가치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잘 세 분 다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의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김민준 대표의 린치핀 7대가제 그리고 영업의 모든 것은 여기서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